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8번 감초 건강탕 조이 승기탕 사역탕 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문 내용이 굉장히 다른 조문에 비해서 한 2배, 3배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마리가 뒤 섞여 있을 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따져서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 당기면은 엉켜 있는 것 같아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뭐냐 보면은 그 치료 이렇게 과정 중에서 후세 사람들의 그 글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에 더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찾아내면서 자 일단은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이 당시에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학적 견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안의 맥부 자한출.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은 모를 게 없죠. 계지탕이 일단은 점검이 될 수가 있죠. 소변삭, 신번.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은 새로운 증상들, 이건 계지탕으로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소변삭, 신번하며 맥미오한. 자, 그런데 각 연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것만 또 보면은 미오한, 자한철 오면은 계지탕증이 맞죠. 근데 다리가 땡기면서 급하다. 어떤 근육통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리어 계지탕을 주어서, 도리어, 반대로,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잘못 줬다는 얘기죠. 계지탕을 반대로 오히려 잘못해서 계지탕을 주어서 표를 공격하면 이것은 오치가 된다. 일단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조문만 보세요. 과연 이 해석이 이 조문이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증상에 계지탕을 주어서 공격하였더니 표증을 공격하였더니 이것은 오치다. 오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느냐.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이 조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에 계지탕을 쓸 수가 있어요. 계지탕의 양력이 도달되느냐, 이 치료에 대해서 100% 도달되느냐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60%에서 70%는 계지탕을 쓸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한은 있고 다리가 땡기면서 아플 때는 일종의 백작약이 이거에 대한 작용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계지탕에다가 작약을 더 첨가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이 조문에서는 이것은 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오치가 됐다. 요 이면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까? 표를 공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썼다는 게 우리한테 이게 공격했다. 계지탕이 표를 공격했는 약으로 이와 같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조문에서는 계지탕은 해기지제라 그랬잖아요. 기욱의 어떠한 병사를 풀어주는 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마치 계지탕이 이 증상에 전혀 택도 아닌 약을 썼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로 해가지고서. 이게 딱 오치라 그랬잖아요. 확률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전적으로 오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란 글자로 썼고 후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문에는 계지는 본이 핵인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글을 쓴 사람과 요 공기표라고 요 같은 글을 쓴 사람이 과연 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지탕에 대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에 우리가 너무 미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지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처방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말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쓸 수가 제 관점에서는 이건 충분히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자격을 더 할 수가 있다. 그건 뒤에 제가 이 글이 참 어려운 거예요. 득지 병고를 하고 인중건 번조 토역자는 이거로 감초 건강탕으로 쓸 수가 있다. 이 조문이 어려워요. 왜 뜬금없이 득지 병고라며 이렇게 쓰는가? 이와 같은 표현은 계지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괴병이나 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뒤에 우리가 대청룡탕을 조문해 보면은 이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청룡탕 오치 조문에 있어서 대청룡탕을 오치했을 때 어떤 증상을 대청룡탕을 써가지고 오치했을 때 이렇게 골증이 나타나고 망향증으로 빠지는 거를 표현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계지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마왕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왕탕으로 공격을 해서 이것은 오치가 되고 너무나 지나치게 발안을 통해 가지고서 걸랭증으로 변이라고 하면 바로 은뜻 이런 소리예요. 그걸 복용했더니 바로 걸증에 빠졌다 이런 소리예요. 걸랭증에 빠졌다. 요 표현에는 바로 그런데 요 거리 없는 상태에서 인중건, 번조, 토역자 이것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열성 질환으로 우리는 번조증 하면요 목이 마르면 건조하고 마르면은 당연히 열성으로 보죠. 과연 감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을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방 공부하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물론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죠. 과연 이와 같은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나는 건강 같은 조혈성이 굉장히 강한 약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예. 여기보다 이제 더 심화되면은 바로 감초 건강 부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사약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음번이라는 거예요. 이 조문. 그러니까 번조는 이 중경수 조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번조예요. 번과 조예요. 이거는 삼양병에도 번조가 있고 사무병에도 변조가 있다고 하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처음부터 찾아낸 거예요. 바로 이 조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목이 건조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청열 무슨 자음지제만 자꾸만 쓰는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골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예. 토역한단 말이에요. 토하니까 이거는 건강을 쓸 수가 있죠. 이 정도까지는. 그러나 인중건 번조 했을 때. 그래서 항상 번조라든가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이나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을 써야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증상이 없고 인중건하고 번조하면은 당연히 청화지제라든가 자음지제나 조이승기탕 개통약을 쓸 수가 있죠. 예. 자. 감초 건강탕을 주어서 복기향하라.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표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양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감초와 건강을 써가지고 다시 복기향해야 된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부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공격한다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말을 쓰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러니까 계지탕이 됐던 이거는 저는 계지탕보다는 마왕탕을 써가지고 오치를 일으켰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진액 손상을 인해 가지고 망향으로 빠진 거예요. 망향을 빠졌어도 우리가 앞서 조문에서 계지가 부자탕이 대표적으로 탈핵 망향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망향이라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면 처방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만약의 경우 골증이 낫고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여기서 각연급했잖아요. 예. 이 자체가 뭐냐? 예. 다리가 따뜻해진 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냉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작약 감초탕을 주우면은 다리가 다시 이렇게 오므렸던 게 펴지나, 만약에 위기불화로 이와 같은 용어,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위기불화가 이게 병증이냐, 이게 아니죠. 이런 거는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위기불화가 뭐예요? 위중에 가스가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소리일까요? 이거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아, 잘못된 거구나. 위중불화도 마찬가지죠. 중경은 이와 같은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 위기불화를, 이게 뭐냐? 위기불화는 서머, 복만, 대변이 불리한 거를 위기불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증상은 보지도 않고 위기불화에 조이승이탕을 쓰고 위중불화에 반화사심탕을 쓴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증상을 가지고서 처방을 생각을 해야지 위기불화라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서 조이승이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불화로 서모자는 한번 조이승이탕을 줘볼 만하다. 만약에 거듭 발환하고 다시 거기다가 소침을 해서 득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골증으로 빠진 경우는 사약통으로 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갈림길에서 망향증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조이승기탕을 쓰는 경우는 음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진액 부족인 상태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갈림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조문 또한 어느 조문 하나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발환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증상이 망향으로 빠진다, 진액 부족의 현상으로 빠진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적절하게 했는데, 다만 공기표라든가 복기양이라든가 위기불화 같은 용어는 우리가 앞으로 정제해야 된다, 가려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저와 같이 이렇게 쌓아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상안의 맥부, 자한출, 소변삭, 신번에도 소건청탕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지탕류에 쓸 수가 있어요. 계지탕의 약이 다소 미치지 못할 뿐이지. 강령구에 도리어 계지탕 썼다. 이거 조문을 우리가 교정을 하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계지탕이 맞느냐? 아니, 저는 마왕탕이라고 붙였죠. 예. 계지탕이 아니다 이거죠. 도리어 마왕탕을 썼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마왕탕을 쓰면은 골증에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총명탕 조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괜히 쓴 게 아니라 하도 발환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오치를 많이 겪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증에 빠더라. 마왕탕을 복용하자마자 골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서. 우리는 땀을 많이 흘리면은 진액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청아나 자음지제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인중건, 본조, 토역자는 이럴 때는 감초, 건강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회양시켜야 된다. 양기를 복원시켜줘야 된다. 이게 조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거듭 발환하고 다시 침에다가 불을 달궈서, 이것은 뭐냐, 땀을 내게 한 방법이에요. 소침이라고. 몸의 온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땀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목욕이라든가 훈증요법이라든가 마항지제라든가 소침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의 목적은 땀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계속 거듭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다른 방법도 써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골랭증으로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번조증은 소위 말해서 소음의 번조증이기 때문에 사역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조가 삼양병에도 있고 삼은병에도 있다. 번조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해열지제라든가 청아지제를 써다든가 진액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음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약에 그 골증이 낫고 다리가 따뜻해져서 그 다리가 따뜻해졌는데 그 다리가 오히려 약간 피기가 어려울 경우는 작약과 감초를 주어서 다시 쓰면 된다.
그래서 작약의 그 쉽게 말해서 그 활용 범위는 우리가 근육의 어떤 그 경직이나 이렇게 구부렸다 피기가 어려울 때는 작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복창만하고 대변이 불통하고 서머, 이게 바로 위기불화증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불화를 요 이와 같은 증상을 한마디로 위기불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불화라는 말은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이건 구체적인 현상이잖아요. 배가 창만하고 빵빵하고 대변이 불통하고. 자, 대변이 복이 창만하면은 대변이 불통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변이 불통하지 않아도 창만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조이스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머한 경우, 네. 서머한 경우 이럴 때는 한번 조이 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에 계지탕을 써가지고 우치를 해가지고 막 골증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마왕탕일 것이다. 예,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뭐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조문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이게 자기 나름대로 잘 봐야 돼요. 그 조문의 근거에서, 다른 조문의 근거에서 이 조문을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제 해설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글은 원문을 제 방식대로 후세 사람의 글은 빼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옳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상안의 맥부, 자한출, 소변삭, 신번, 미오한, 각 연급자는,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 계지탕에다가 작약을 집어넣는 게 비교적 합당한 처방이다. 쓸 수가 있죠. 소곤정탕도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도리어 계지탕의 이 반자는 후세 사람들이 엇거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마치 계지탕이 잘못 치료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도리어 계지탕 쓴대. 원래는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왕탕으로 저는 본 거예요. 이것은 오치를 가리킨 것이나 반자는 결국은 이것은 계지탕증이 아닌데 내가 계지탕을 썼어.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오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비 오치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오치가 아니다. 공비표는 요 공기표는 표를 공격한다고 하는 건 후세 사람이 몰래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거를 집어넣냐. 뒤에 망향의 이것으로서 망향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포속 작전으로 이와 같은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계지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계지탕 잘못 쓰면은 망향증에 빠진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계지탕이 아니라 마왕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여 마왕탕한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반여 마왕탕한데 변지 특골이다. 복용하자마자 골증에 빠지면서 인중건하고 번조증 일면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에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게 계지탕이에요. 계지탕. 자, 병증을 근거하지 않고 또 처방의 약물을 고찰하지 않고 그대로 조문만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실체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나타난 조문만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계지탕으로서 표를 공격하고 그 양을 망하는 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자 적다. 전부 다 계지탕은 표를 공격하고 만기양하는 약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표자는 계지탕으로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마왕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기영 모모라기보다는 모모가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를 공격한다고 하는 표현에는 발안이라는 개념에는 계지탕이 아니라 마왕탕으로 해석해야 된다. 마왕탕의 그 오치증이 그 마왕탕으로 인한 변조증이 굉장히 괴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중경서가 오늘날 같이 임상서의 귀감으로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이와 같은 오치 마왕탕과 승기탕을 통해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무수한 괴병을 경험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찾아낸 것이 중경서의 저는 가장 위대한 그
공이라고 봅니다. 자, 발한 후에 바로 골증을 일으키고 인중건, 번조, 토역자, 감초, 건강토로 주지하고 이에 복귀양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 괴병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은 망양의 징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급증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다가 부자를 써야 된다. 이 궤도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청령탕 조문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대청령탕 조문에서 어떤 그 괴병이 나타났을 때는 꼭 사역탕리로 쓴 건 아니에요. 복령 사역탕이라든가 어떤 분은 진무탕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와 같은 궤도 속에 있다. 그 극함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중경수 요런 게 이제 병세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청령탕의 조문을 우리가 보면은 맥이 미약하고 한출 오풍자는 대청령탕을 쓸 수가 없는데 복용을 하면 대청령탕이든 망탕이든 있어요. 이와 같은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대청령탕이 썼더니 바로 권력에 빠졌다. 이럴 때는 복령사역탕으로 주지한다. 그러나 어떤 고방가들은 이거보다는 진무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그거는 뭐 개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볼 수가 있죠. 이에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망향이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망향이었다는 것을 망향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조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선을 깐 거예요. 공기표, 복귀양, 그 속에 의도 속에는 앞으로 건강과 부자를 쓸 그 증상으로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조문은. 그래서 이 조문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병세의 관점에서 어떠한 그 한 가지 병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발안으로 인하더라도 그 변증으로 나가는 것은 음증과 극단적인 망향증과 망음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이승기탕을 쓰고 대승기탕으로 가는 노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감초 건강탕 또는 사역탕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에서 이 중경서를 이 글은 이해를 하면 좋다. 자, 또한 위기불안은 후세 사람이 가짜로 이렇게 의탁한 거다. 슬쩍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는 이와 같은 게 많아요. 위탁, 참보, 찬차 뭐 이런 게 많아요. 글이 전도되고 막 이러는 거 깎아내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후세 사람의 글이다. 그러니까 뭐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세 사람의 주의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창만, 대변불통, 서모를 위기 불안하 이와 같은 증상을 위기 불안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문의 뜻을 우리가 살린다면, 그러니까 위기 불안만 기억하지 말고 위기 불안보다는 복창만, 대변불통, 서모 이것이 바로 위기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처방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한다. 어떤 처방을 써야 될까 할 때는 병증으로서 구하지 않고 위기 불화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로서 구하게 되면은 위탁 문자에 전도되지 않을 자 있지 않다. 다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 이와 같은 문자에 의해서 의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개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해서도 다 이와 같은 위기불화, 위증불화, 만기양, 뭐 복귀양, 무슨 또 공기표 이와 같은 후세 사람 주의 문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명분에 상한이다, 중풍이다, 태양병이다, 악명 이와 같은 명분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서편에서도 항상 철도철미하게 실증주의의 근간을 세우면 실증주의 정신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은 위탁 문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문자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썼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다 의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용어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기불허에 조이승이 땅 써. 근데 위기불허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위기불허야. 위중불허가 아니야. 그럼 위중불허는 또 뭐예요? 다른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를 알고 쓰자. 예. 발안 위에 사지걸레 인중권 번조 토역이 이제 이것이 바로 망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외워야 돼요. 이것을 해석에서는 망향이라고 그랬구나. 감초 건강 부자탕으로 주제하고 혹 서모 복만 태병 이렇게 빠지는 경우 위기불하자는 대왕 감초 망초 대왕 감초 망초제로서 그러니까 조이승기탕이라든가 이런 거로 제재로서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망향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기불하로 빠질 수가 있다. 이 마음탕을 과도하게 잘못 썼을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이 이면에는 체질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동일한 오치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체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조문 있죠. 계지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맥증을 보고 병사가 어디로 침범해서 무엇을 거슬렸는지 안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 조문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수증 치지 맥증을 보고 이것이 어디로 침범되어 있는지 아주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느냐를 따라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예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해서 좋은 점이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예우예요, 예우. 이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적 기술을 했거든요. 어떤 약을 썼는데 어떤 빠지더라. 그러면은 그 예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병독과 체질적인 성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아는 것은 아니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